예,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 밴쿠버에서 오셨죠? 예, 우리 밴쿠버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께서 그 재밌는 강연이라고 하시는데 재미는 없고 그래서 강연이 재밌으려면 이제 다른 주제로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좀 딱딱해요 전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유익함이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익함이 있도록. 제가 며칠 전에 요청은 이제 특강 요청은 일찍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특강 요청을 받고 나서 이게 우리 미주 지역에 각 협의회의 여성 리더들께서 오시는데 야 이거 어떻게 뭔 강연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그 여성 리더십에 관한 뭐 그 이론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 평통이니까 그 평화통일 민주 평통과 관련된 여성들의 그 리더십의 역할 이런 걸 가야 되는데 한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그래 새 정부에서는 이제 담대한 구상이니까 사실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담대한 구상의 기스를 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행 방안이 중요한 거예요. 여성 리더십 뭐 우리가 구호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이 프로그램을 움직여갈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죠? 당위론적인 주장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연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우리 여성 리더십이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길게 줬는데 어느 날 신문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오늘 이 세미나 주제가 담대한 구상과 여성 통일 리더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박 회장님 어느 행사장에서 뵀을 때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저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한 30분만 얘기하겠다고. 괜찮으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순간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원고는 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걸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강연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글자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강연할 원고로 준비했던 거라 그래도 어떻든 그래서 제 이메일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중요한 초대장 하나 제 그 이메일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7월 27일이 어떤 날입니까?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날인데 그 Korean Veteran Memorial Association 우리 한국전 참전 베트남 기념사업회에서 사무총장이 제 개인 이메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이제 한 열흘 전에 받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그때 우리 아칸소에서 메가더 기념관에서 우리 이제 아칸소 한인회가 주최해서 이제 주지사 다 참석을 하는 그런 그 정전협정 행사를 해서 1박 2일로 이제 거기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엘파소에서도 행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가기는 어려웠는데 사실은 제가 1년 전 그날에 그 추모의 벽 제막식이라는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아까 보니까 추모의 벽 그 영상이 잠깐 나와서 1년 전에 그 시간이 이렇게 잠시 스쳐 지나갔는데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이제 워싱턴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미국 총영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관장으로 계신 9명의 총영사와 그리고 또 각 지역의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장소장님들에서 모여서
저희가 2박 3일 일정을 보내는데 첫날 도착하고 둘째 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컨퍼런스룸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9시에 8시 반에 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로 갔어요. 그날 아침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조현동 대사님과 같이 우리 총영사들, 그다음에 워싱턴 대사관에 있는 이제 투스타 무관들하고 영광급 장교들하고 해서 정말 엄숙한 그런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수만 명의 그 사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추모의 벽을 다시 한번 1년에 제가 돌아보는데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부슬부슬 비는 내리는데 우산 쓸 정도는 아닌데 그 비를 맞는 것이 꼭 마치 하늘에서 우리 총영사들을 이 자리에 오는 걸 알고 참 하늘에서 눈물을 흘려주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외 공관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밴쿠버 여성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참전 용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다지면서 그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중남부 지역 5개주를 관할하지만은 5개주의 우리 베테랑들 일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는 빠짐없이 찾아가야 되겠고, 또 그리고 이제 행사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제가 1월달에 부임해서 그 재정을 맡았던 우리 저기 휴스턴 지역의 로스타 챕터의 참전용사로서 재정을 맡았던 그 베테랑께서 2월달까지 제가 그분을 봤는데 한 2달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날라온 것이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달에 봤던 이분들을 다음 달에 볼 수 있다면 정말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5년 안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10분을 만났다면 5년 뒤에 과연 내가 이런 베테랑들 가운데 몇 명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소중한 추억이지만 우리는 그거에 머물면 안 되고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 것인가? 그들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로 왜 먼저 시작하냐면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민주 그리고 시장 경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함정을 타고 와서 낯선 곳에 내려와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그 19살, 20살, 21살의 청년들 인생의 꿈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흘린 그 피해 유산들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글로벌한 세계 질서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서 우리가 외교부에서는 그것을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뚝 서가는 그들의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그들의 2세, 3세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우리 차세대들에게 한미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이후로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 우리 미주협의회에서도 통일은 당연히 가야 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당연히 가야 될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돈독하게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이 한미동맹이라는 거예요.
그 민주평등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스토리를 그들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업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담대한 구상에서 우리 여성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꺼내는 이야기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강연 순서를 제가 지금 앞에 길게 얘기하는 게요. 제가 30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순서지 보니까 1시간 10분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시간을 좀 때워야 돼.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배가 고프니까 일찍 끝낼게요. 오늘 강연 순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선 이제 그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 추진과 이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의 방법이에요. 그 로드맵을 이제 제시하는 이제 아직은 완벽한 이 구상이 아니고 지금 초기 구상 단계에서 이렇게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제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은 과연 이런 대통령의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서 새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펼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그 구상 실행 과제와 이제 여성 리더십이라는 세 번째 주제에서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 개선하는 작업과 이것을 우리 민주평통의 여성 리더십들이 이것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펼쳐나갈 것인가. 특히 그 지난 4월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확실하게 거론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여성 리더십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통일 공공 외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통일 공공 외교가 이제 통일 여성 리더십이라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또 몇 가지 제안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오늘 강연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우선 이제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이제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중국이 이제 경제적인 강대국이 되면서 돈이 많이 생기면 이제 힘을 또 길러요. 어디에다가요? 무기 개발에. 돈이 있어야 무기를 개발하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오니까 이제 그 돈을 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경제 하나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군사적 강국이 되기 위해서 무기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 미국이 외교, 경제 그리고 군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각축전을 벌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을 띄워놓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 관계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세계 정세적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특히 한반도는 굉장히 참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신냉전 체제가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또 당대국의 등살에 우리가 참 그 등거리 외교를 펼쳐가면서 생존을 서바이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안보 위협,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공급망 질서가 완전히 이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급망 질서의 재편에 따라서 우리가 식량이든 에너지든 또 기술이든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공급망을 새롭게 우리가 구축하지 않으면 어려운 세계 경제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정부에서 쓰는 게 이제 경제가 안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다른 얘기지만 휴스턴 같은 경우, 우리 텍사스 같은 경우 여러분 오셨지만 설명해 드리면은, 텍사스는 지금 우리나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 공급망과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신생 에너지 개발, CCU라고 그러죠.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 이산화탄소를 집약을 하고 그것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신생 에너지 사업의 또 중심지가 또 휴스턴이에요. 가스 오일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공장 삼성, 어스틴 공장, 테일러 공장이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 제3공장이 바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그 변화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다 지금 공급망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제는 반도체다, 에너지다, 이제는 우주 동맹도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다 안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보. 21세기 패권 시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페이스 파워, 우주력, 우주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나라가 세계 질서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워낙에 이게 우주 개발에 돈이 많이 드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위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10개 국가들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서명을 하잖아요. 1차하고 2차. 그러니까 우리는 2021년도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미국과 함께 우주동맹을 선언하면서 아르테미스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 개발에 달 탐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기술들을 참여하는 국가에다가 제공을 하면서 자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10개의, 지금 10개가 아니고 현재 8개인가 9개가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달도 개발하고 화성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상 만화에서나 보던 우주 전쟁 시대가 이제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국가의 이 글로벌 패권 문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동맹 관계가 더 강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우주 동맹 시대에 우리가 그게 편승해야지만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 보장을 받고 그 우산 밑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안보 위협도 다양해지는 시기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경제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먼저 지금 또 보호무역을 치잖아요. 그죠? 중국 제품도 못 들어오게 하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재가 가하기 시작하고 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오늘 중국에서 발표했죠. 일본에서 나오는 가리비 조개 하나씩 검사하겠다고. 그거 뭐예요? 이제 수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무역 보복 시대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행히 어저께 일본 내각에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년 동안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해버렸잖아요.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게 뭐죠? 우리의 수출 품목,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번에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21일이 언제죠? 오늘이죠. 오늘부터 검사를 안 받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지금 수출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제 일본이 그걸 해제를 하면서 어저께 결정을 했어요. 해제를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21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돼가지고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사전 검열 받지 않고 이제 수출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또 일본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또 그러한 계기가 되는 이러한 경제 안보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대에서 이 보호주의 강화에
이 국가 간의 연대가 굉장히 이제 더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 정세의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제 한반도는 뭐 비싼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는 신냉전 체제의 기류가 이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미일 안보 삼각관계.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은 동북아 정세를 위해서는 일본과 더불어 같이 한미일 안보 삼각관계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데 이에 대비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역시 반작용으로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관계가 지금 신냉전 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지만은 지금 북한이 1984년 이후로부터 미사일을 쏴대고 뭐뭐 쫙 해가지고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거의 뭐 아주 뭐 매달 쏘았는데 무려 지금까지 약 한 200회가 넘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20몇 회 정도가 발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토탈 200회가 넘었어요. 계속 또 얼마 전에는 그 켄터키호 알죠? 그 핵잠수함. 미국 전력의 3대 추 가운데 하나는 켄터키함이 부산에 딱 들어올 때 북한에서 그 시리즈 쪽에서부터 딱 150km 딱 떨어진 그 부산항에 딱 미사일 쏘면 딱 들어가는 거리로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는 전부 다 반작용으로 나가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보의 실질적인 가장 큰 위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또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내부 북한 국내 정세가 안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GDP의 25% 이상을 무기 개발에 쓰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의 인권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정부 또는 국가라고 할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국민들의 고귀한 생명이 보존이 되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에 있듯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GDP 25% 이상을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될 권리의 많은 부분이 지금 군사무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실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그 돈이 북한 주민들에서 사용되면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좋아지죠. 여성들이 뭐 성매매, 성폭력 이런 거에 도용되지 않고 간부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성폭력을 당하고 그런데 지금 비비제예요. 그것이 유엔 그 북한 인권관이 지난 3월에 그 10대를 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경제난 악화로 그 공공이 북한이 이제 붕괴지고 있는데 지난 4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몇 명이 죽은 짓에서 통계가 없어요.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정도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주변의 사국이라는 건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닙니까? 지금 한반도가 주요 열강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 개화기 때에 대한민국의 이 개국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시기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그 주변 사국 관계가 남북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그 복잡한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영향을 주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이러한 신냉전 구도 하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정부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대통령께서 작년에 광복절에서 이제 이런 그 선언을 하셨어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다. 우리와 세계 시민이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 뭐가 그렇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래서 세계 시민의 자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 키포인트가 북한의 비핵화예요. 이 말씀을 대통령이 하시면서 담대한 구상을 이제 선언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담대한 구상에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럼 이 담대한 구상은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우리가 꾸준히 주장을 하지만은 여전히 북한은 대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대화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은 3D예요. 3D. 옛날 3D는 뭐죠? 더티하고 디피컬하고 그 다음 하나가 뭐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직업 같지 않는 게 3D 아니에요. 3D죠. 네. 근데 그 3D는 여기서 뭐냐면은 첫째는 억제, 베테랑스로 하나는 다이얼로그 대화, 하나는 단념의 디슈이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쓰잖아요. 그죠?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은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해요. 그죠?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문제 삼겠다 해가지고 뭐 비슷한 말들을 계속 단어를 좀 바꿔가면서 하는데 계속 강력한 제재를 합니다. 경고를 해야죠. 과거에는 그 워닝이 좀 많이 약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그게 모든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억제 전략이에요. 예, 억제 전략. 누가 나를 못 살게 굴면은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힘을 길러서 너 반드시 내가 너 한번 때릴 거야. 이러고 막 소리 한번 쳐야 걔도 한번 움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체격이 왜소해서 어렸을 때 좀 맞았어요. 좀 맞아가지고 내가 이놈들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 것인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 하나는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잘하는 거, 하나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네. 왜냐면 나 때리는 애들은 공부 못하거든. 공부를 잘해서 저놈들을 아예 그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친구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과 해서 그래서 제가 태권도도 배웠는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내가 국제연대나 설명과 똑같은 거예요. 태권도 하는 친구들과 같이 사귀니까 나도 태권도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애들이 저한테 접근을 못해요. 네? 이게 담대한 구성에서 말하는 국제연대예요. 네? 자,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되 그러나 대화를 한다. 네. 우리가 언더 더 테이블에서 위에서는 불꽃 튀기는 눈싸움을 하지만 밑에서는 발갖고 자꾸 서로 차면서 뭔가 전략을 뭔가 협상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물 밑에는 대화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억제하면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억제하면서 계속 강압적인 워닝을 하면서 또 단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강화시키는 걸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 북한을 이 비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한다. 이것이 이제 담대한 구상을 이어가는 3D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4월 달에 그 정상회담하고 해서 그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가 뭐죠? 그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이잖아요. 워싱턴 선언이 이걸 다 담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핵 협의 그룹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왔어요? 켄테키오가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온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이게 상징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이게 억제와 대화 단념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평통의 여성 리더로서 평화통일 리더나 또는 이 통일 공공 외교를 펼쳐나갈 때 이런 개념들을 잘 알면서 우리 미주 여성들, 여러분들만을 위한 통일 리더십이 되면 안 되죠. 저보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걸 확산시키려고 해요.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각 지역 공포사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과 홍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런 걸 다 같이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회장님들 아닙니까? 제 강의 이거 다 기억하고 가면 여러분이 강사 될 수 있어요. 다음 넘어갈까요? 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영상에도 봤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유해과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담대한 설치하는 이 자리에서 네, 이 담대한 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뭡니까?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뭡니까? 공존하고 생존하는 그런 한반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2차적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하고 민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지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홍보를 해야만이 대화를 국민들과 대화를 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담대한 구상의 이 주요 내용이 뭐냐? 담대한 구상은 이게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비핵화 조치 나올수록 비핵화 테이블에 나올수록 끌어들이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이제 뭘 하냐면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이제 했는데 핵이 있어요, 사실. 근데 북한이 뭘 원하냐면은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미국이 그걸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란도 핵을 갖고 있는데 이란도 결국 핵 갖고 있는 걸 인정받으니까 그다음부터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 못 끊는 거예요. 북한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북한이 몇 기의 핵을 갖고 있다라고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그 군사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은 우리 이제 뭡니까 전략 핵을 갖고 와야 된다. 그건 기본이지만 이제는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보스턴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케네디 그 리더십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이제 그 강연하시고 질의한다고 할 때 우리도 1년 안에 우리가 핵 개발할 수 있는 공부와 기술이 다 있다. 근데 우리가 핵을 가졌을 경우에 찾아오는 국제 정치적, 국제 경제적인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은 만큼 잃는 것이 많은데 어느 것에 더 가치와 비중을 둬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는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 문제를 더 그 힘을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다 능력 있어. 그러는데 이 비핵화 주라기는 뭐냐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앞으로 핵 전략을 공유하고 이렇게 나가될 경우에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나와서 뭘 하냐면은 핵 개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제 중단을 선언을 하잖아요. 중단 선언하면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정치 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단계에서 북한을 돕는 거 나오는데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핵 개발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나왔던 게 뭡니까 전략 군축 회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솔트 1, 솔트 2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미소가 전략 무기들을 이것을 협상을 해서 줄이는 협상을 했듯이 남북 간의 군사적인 협상이 뭐냐면 이때는 그 무기 전략 무기들을 어떤 선에서 감축하느냐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사적인 완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게 정치 군사적 측면이에요. 일단은 서로를 살상할 수 있는 전략 무기들의 규모는 줄여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경제적인 뭐냐? 당시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이걸 설치해서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뭡니까? 우선 그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인데 인프라 구축은 뭡니까? 지금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과 유휴 노동력과 기술력 이런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데 저는 인프라 구축할 때는 우리나라 돈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IMF 돈도 끌어갖고 들어오든가 또 IBRD 돈이라든가 또 월드뱅크 돈 같은 걸 끌어올 때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그 국제기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다음에 이제 민생 개선은 뭡니까? 우선 당장 식량 문제 해결해야 돼, 의료 문제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교육시설 문제 여러 가지 풀어갈 게 많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은 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를 갖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기구까지 들어와서 북한의 경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3차 경제 개발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언제까지 끌어올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 3대 분야에 5개 사업이 있어요. 이제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결국은 국제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여기 북한이 지금 전기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항만, 공항을 현대화한다. 그리고 농업기술 지원 프로그램, 민생에서 이제 식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그 다음에 국제 투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 지원을 차원에서는 3가지 분야에서 이 5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비핵화 선언만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겠다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북한의 이 경제 개발, 북한의 민생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정치 군사적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전략 무기들을 감축하는 협상들을 협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태를 최대 완화시키면서 실질적인 평화를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뭡니까 남북 간의 문화 교류, 그 다음에 자유로운 왕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펼쳐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에는 뭘 하냐면은 이 담대한 구상의 목표인 뭡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 이 3D 전략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해나가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아까 워싱턴 선언에 말씀했듯이 그것도 국제공조 아닙니까?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나가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태권도도 배우면서 태권도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힘 있는 애들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걔들 덕분에 좋은 네트워크를 내가 구축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좋은 네트워크,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기초는 항상 뭐냐?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께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국제연대를 확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국제연대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이 가치.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나기 위해서 국제연대를 추구하는 게 뭐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국제연대를 익스펜션한다. 확장해 나간다. 이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국제연대의 이 국제공조를 이끌어나는데,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 정승화 영사가 최고의 영어 전문가인데 그걸 뭐냐? 오디어스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이런 구상들에 대한 우리가 헤게모니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나가서 국제연대를 꾸려가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국제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규범과 가치를 지키는 나라들과 같이 손을 잡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를 왜 썼냐?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에게 이니셔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 만나고 뭐 하면 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에게 이니셔티브를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남북 문제 이니셔티브를 갖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자유와 평화 번영의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서 국제규범과 가치를 중시한 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공존을 이끌어내겠다. 이 국제 네트워크에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내기 위한 네트워크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대북제재 레짐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 북한에 도발할 경우에 계속해서 디터런스 계속 경고하고 강제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해 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 그 외교부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또 그 등등이 다 지금 정말 영업사원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제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관계 또 국제적인 자유와 평화 번영의 연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다. 남북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자,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1시간 좀 아직 좀 남았죠. 자, 그럼 이 담대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 여성 리더십. 정말 세상에서 전쟁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 엄마 여성. 예. 남편이나 아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야 되고 또 전쟁에 의해서 폭격으로 자녀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고 가장 이 땅에서 그때 목을 놓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사람은 엄마예요.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은 정말 평화의 사도라. 평화의 사도. 그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성의 우리 여성 리더십들이 담대한 구상을 자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워싱턴 선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란 걸 볼게요. 이게 워싱턴 선언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공동 성명을 했냐면 노란 글씨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한다.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한미 양국이. 그 다음에 납북자, 억류자, 그 다음에 미성한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대북관계에 있어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북한 내 인권 개선 문제를 위해서 우리 여성 리더십이 어떤 통일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양국의 대통령의 공동선언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재확인하고 그거를 지지한다. 라고 양국 대통령의 공동선언문에서 이걸 명기를 해버렸어요. 그날 낭독을 했죠. 네, 공동선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우리 외교부에서 전문 번역되어 나온 거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핵심 주제로 넘어갔을 때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제 여성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 이제 한번 해보는데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 전에 왜 우리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사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의 여성들이 남성 지배 사회에서 그 선거권을 얻어가고 또 흑인들이 선거권을 얻고 하는 이 모든 투쟁의 과정들이 다 뭐예요? 휴먼 라이츠예요. 인권을 위한 그 여성들의 운동 때문에 오늘날 이 미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또 미국 흑인이든 다민족이든 이 나라에서 이 누구나 다 동일한 시민이란 다 동일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인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런 인권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남자가 아니고 다 여성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소개를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의미가 없고, 자, 그래서 그 기초의 내용들이 뭐냐. 미국 독립선언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독립선언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고귀함, 그리고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무시하고 행복권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그 나라의 인간이 사람들이 그 정부를 물리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미국 독립선언문은 전문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미국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정권을 가질 수 있고 정부를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인권의 핵심이에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제는 수평적 정권개최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좌든 우든 간에 자주전 5년에 한 번씩 투표해서 대통령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이런 존엄성도 없고 생명의 고귀함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조차도 박탈당하게 하는 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GDP 25% 이상 무기개발했으니까 국민들의 복지를 써야 될 돈들이 전부 다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어떠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친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돈 갖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그래도 거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만족감이 있다.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그게 최대 공부의 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음에 세계인권선언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 루즈벨트가 남편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고 있다가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으면서 이제 트루만이 들어왔죠. 트루만이 들어오면서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에게 UN 대사로 나가달라 그래요. 그 UN 대사로. 근데 엘리노 루즈벨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생을 인권운동하고 그리고 사회운동을 해오던 액티비스트예요. 예. 그런 액티비스트인데 엘리노 루즈벨트가 UN 대사로 가가지고 평생의 마지막 남은 작업을 한 게 뭐냐면은 세계 인권선언문을 만든 거예요. 세계 인권선언문. 그 인권선언문도 미국 독립선언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여기도 역시 인류 사회 모든 구성이 갖고 있는 존엄과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예. 이게 우리 천부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누구나 다 물려받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인권의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거라고 했어요. 인권에 대한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이것도 만행이라서 만행. 예.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화 상대해야 될 북한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법에 지배한 인권의 보장.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근대 헌법에 기초한 모든 나라들은 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그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엔 헌장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세계인권선언문에 엘리노 루즈벨트는 이걸 담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이나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물던 가장 위대한 인권선언문이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갖고 우리가 오늘 이 미국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북한 인권의 유린과 말살의 현장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국제사회에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선언한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글로벌처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이제 다 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좀 크게 쓸 걸 그랬네.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은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결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북한 인권 대사를 이제 임명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인권대사로 임명됐는 사람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였던 이정훈 교수가 됐는데 이제 이제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북한 인권대사를 전혀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있다가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이신화 고대 교수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임명을 했죠. 임명을 하면서부터 지금 이신화 대사가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하고 다녀요. 지금 우리 정승하 영사가 이제 10월달에 우리 휴스턴 총영사원에서 이제 그 북한 인권 주제로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는데 지금 이신화 대사를 이제 모셔오려고 지금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권 문제를 이제 저희 공간에서도 이제 저희 휴스턴 대학에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국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동포 사회가 이런 문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좀 끌고 가려고 이걸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해 8월에는 북한 인권 정책 협의회가 있었는데 과거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가동이 안 되는 이걸 이번에 가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하고 그리고 77차 작년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는데 사실 지난 18년 동안 유엔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에 관한 그 유엔 결의안을 채택을 해요. 본회의에서 쭉 채택을 하고 우리 정부는 늘 거기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지난 3월에 북한 인권 증진위원회 옛날에 우리가 개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선보다는 이제 증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그해 3월에 북한 인권 현황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조사한 북한 인권에 관한 현황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나온 뉴스 인터넷 찾아보면은 북한 인권, 특히 여성 인권의 실패, 아동 인권의 실패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들이 여기서 소개하는 건 큰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북한 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 치면은 그 인터넷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아야 면접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여러분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인권에 관한 보고회도 갖고 세미나도 갖고 토론회도 갖고 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내외 및 이제 시민사회, 국제사회 협력 관계는 이제 그 북한 인권 시민단체하고 정부가 민관 워크숍도 하고 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그리고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가 있어요. 이런 데와 이제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도 하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북한 인권에 관계된 우리 국내 시민단체들 있죠.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깊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시민단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민간 합동 차원에서 또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 가운데 일부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 민주평통, 미주협의회, 각 협의회 차원에서 우리 여성들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제가 처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의 인권 개선의 지도자는 다 누구라 그랬어요? 여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은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평통협의회 지도자들께서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우리 민주평통 미주적 여성 리더십. 자, 이제 결론은 이제 딱 2페이지가 남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일단은 북한 인권 이게 이제 담대한 구상을 실천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거는 다 정부가 해야 돼요. 근데 여성들이 여성 지도자로서 또 민주평통의 미주협의회의 여성 리더들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권 문제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여성 인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멘들하고.
이 북한 인권 실태 현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협의회의 여성분과위원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인동포 민주평통 여성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 게 민주평통 협의회 있는 여성들끼리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바깥으로 꺼내야 돼요. 꺼내서 동포사회 여성들, 한인사회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초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 지역에 미주협의회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 지역협의회에서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역협의회도 조사해보면 각 지역에 인권 문제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발휘를 해야 돼요. 그냥 세미나하고 강연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강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 실행 방법을 전략을 어떻게 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정말 내가 여성 리더로서 통일 그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거라 그러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민주평통에다 공부에다 얘기해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협의회마다 여성 뭐가 있죠? 여성위원회가 있죠? 네. 같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공유해서 같이 연구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그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인사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거기서 힘이 모아지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밴쿠버든 LA든 샌프란시스코든 휴스턴이든 거기에 있는 국제기구 인권과 관련된 그런 단체하고 해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국제 세미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성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여서 세미나하고 끝나고 가는 게 여성 리더십이 아니고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담대한 구상을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주자 전체로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면 통일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국제연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회는 중앙들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한국에 그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성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대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 인권 문제 연대 활동이 국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협의회는 여기 미주협의회는 워싱턴에 북한의 인권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하고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관련해서만큼은 미국 한인동포 사회에서는 가장 훌륭한 여성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제 그런 걸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주는 겁니다. 이런 그 한미여성 네트워크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그 분임토의 중에 이런 거 혹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셔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제가 중요한 얘기를 다 많이 해드렸어요.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뭐냐? 이 정치 군사적 상향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구하는데 민주평통 미주협의회 여성들 차원에서 이 일을 크게 벌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우리 미주협의회 차원에서 여성 분과가 우리 미주 동포들 여기 우리 미주 청년 정통파 회장님이 계시는데 정통파가 됐든 통합파가 됐든 간에 미주 청년의 여성들하고 연대를 해서 북한 원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같이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내는 민주평통에 다 자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라면 다 줘요. 그러면은 그거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도우고 그러면은 민주평통 미주협의회 여성통일 리더십 전체가 다 우리 미주 청년과 함께
미 총회의 여성들, 각 지역의 여성 한인회장들, 우리 송미수 이사님 같은 분들을 동원해요. 돈 잘 모아요. 펀드레이징 잘해요, 저분. 그렇게 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UN 제재 결의 범위 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드세요. 응? 만들고 뭐 의학 부분에 것도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으로 움직이면요, 미주 한인 동포 여성 동포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네, 돈도 다 모여요. 그런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자, 북한 이탈주면 여기 지금 미국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 탈북자 인권단체들이 있어요. 그 탈북자 정책 지원하는 단계도 있고, 뉴욕에 가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마영의 선교사라고. 이분은 마영의 특파원입니다. 이러고 저한테 가끔 뭐 카톡 보내가지고 총영사님 안부 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이 순대 남편하고 순대 장사에서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재작년에 한 팀을 이끌고 와서 이제 뉴욕 뉴저지에서 큰 행사를 한번 할 때, 제가 이제 그 뉴저지 호텔에 마영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저녁에 우리 멤버들한테 전부 다 순대 파티를 열어줬어요. 처음 먹었는데 야,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거 해서 돈 벌어와서 어디서 하냐면 전부 다 탈북자 지원하는 데 쓰고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탈북자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분들 역할도 찾고, 그렇게 해서 그 북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접 인volv를 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면 참 좋아요. 동포의적 관점에서 같이 해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내 이사 가족들이 많아요. 찾아보면은. 혹시 여기에서 실향민 가족이 있으세요? 저도 실향민이에요. 저 한경도 우리 부모님이 한경남도 신포에서 나왔는데, 미국에도 지금 실향민 2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주평통 미주협의회에 여성회원들 가운데서 자문위원들 가운데서 실향민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들과 연대를 해서 우리 정부에 계속 민주평통을 통해 가지고 본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앞으로 추진하게 될 때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이산가족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상관에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로비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같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적극 지원해주는 그런 그 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통일 공공외교. 이게 이제 여성 통일 리더십이에요. 자, 통일 공공외교라는 게 뭐냐? 그 통일연구원에서 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 전략 제2권 이 책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같이 읽을까? 다 보이죠? 네, 시작. 정부의 나라의 소속파워를 세포의 국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자발적과 신중을 위하여 이게 마음은 앞에는 틀려도 마지막에 다 똑같이 끝나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네. 여러분 저기 합창 같은 거 하잖아요. 중간에 악보 넣어서 막 헤매도요 마지막에 가서 다 같이 끝나면 멋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저기 글씨가요. 예. 백그라운드 보라색에다가 흰 글씨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여기서 보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저기 군청색이에요. 군청색. 청색. 네이비. 미안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할 계획이었으면은 더 크게 만들어 왔는데 원래는 이거 읽으면서 그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체감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띄우게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가 뭔지 아세요? 네. 뭐죠?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응?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K-팝, K-드라마, K-푸드.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소프트 파워예요. 네? 소프트 파워. 옛날에는 하드 파워. 다시 말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문화가 세계를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예요. 네. 지금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K-팝이 차지하는 K-팝의 시장 점유율이 13%예요. 2년 전에. 그럼 지금 얼마겠어요? 지금 뭐 BTS다, 뭐 불핑이다. 불핑이 뭔지 알죠? 네. 뭐예요? 블랙핑크. 나도 저거 알아요. 또 요즘은 뭡니까? 뉴진스가 뜨잖아요, 그죠? 네, 뉴진스. 네, 뉴진스까지는 알아요. 네. 그런 친구들의 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요. 2년 전에 13%였으면 지금 적어도 16, 7%.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정도로 우리 K-컬처, K-스마트 파워, 코리아 스마트 파워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냥 듣고 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K-스마트 파워, K-컬처를 평화 통일의 컨셉과 연결을 해서 하는 행사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듣고 노는 걸로 해서 하는 거는 그냥 공공 외교예요.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거. 그러나 여성 통일 리더십 관점에서는 뭐냐? 이런 걸 통해서 남북관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가 컨셉으로 잡아가서 이런 행사를 할 것인가. 그게 이 여성 통일 리더십의 핵심이고 그것이 통일 공공 외교의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예요.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공공회의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가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이 우선이 돼야 돼요. 지식 바탕에 공공외교로 가고 두 번째는 문화 바탕에 통일 공공외교로 가는 거예요. 자, 지식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북한 인권시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과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담대한 구상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위원이 아니고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대한 구상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한반도 평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북한 인권 실태 보고회 세미나 그 다음에 담대한 구상 여성 단체들 중심으로 홍보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 여성 통일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미주 협의회에서 여성 리더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은 이와 같은 교육 홍보 행사들을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성 회장으로서 우리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 홍보 세미나들을 해서 이것이 우리 동포사회에 담대한 구상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통일 공공 외교예요. 그리고 주류 사회에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런 걸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바탕의 통일 공공 외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K-컬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그 평화 통일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류 사회에 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동포사회 여성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뭡니까? DMZ 사진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지역에서 이걸 개최해서 그 평화에 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또 북한 여성 인권 실태를 알리는 전시회 이런 전시회 알리는 사진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민주평통에다 요청해서 여러분들 지역에서 주류 여성들이나 우리 한인 동포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걸 등 또 성폭력, 성매매 등을 주제로 한 여성 인권의 그 말살 현장들이 많은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다큐라든가 영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서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을 증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그것이 담대한 구상에서 우리 여성 통일 리더십을 실천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서 여성 통일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졸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이게 이제 혼돈의 정치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책인데 뭐 그렇게 썩 좋은 책은 아니고요. 우리 박 의원 회장님께서 한 40권을 오신 분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고 이거를 구입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총영사가 아니면 책값을 받는데 총영사가 책값을 받으면 안 되지. 그거 몇 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선물로 지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 식사를 갈 때 저기 입구에 있으니까 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 정치 철학과 가치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인가에 관한 이제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저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좀 되고요. 자, 길었습니다. 1시간 10분 내에 끝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호 총영사님. 여러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평화통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모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자료들이 사실은 참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쉽게 지금 저희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영사님, 저희가 괜찮으시다면 한두 개의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라스에서 오신 한인 여성회 어머님의 어머니 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시죠. 8년 됐고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목요일마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55세에서 77세입니다. 정회원은 101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참석하셔서 에어로빅, 노래교실, 그림교실도 앞으로 할 거고요. 요가, 네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댄스까지, 댄스 선생님이십니다. 예, 제가 총영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 가지만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참 좋은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네. 자, 우리가 과연 여성 통일 리더십에 대한 거를 배우러 왔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의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알려고 했어요. 알리는 데는 무엇을 기초로 두어야 하느냐 하면은 소프트 파워,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문화 바탕이 필요하죠. 정말은 문화 바탕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은 알리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을 모으는 데서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럼 돈이 좀 필요해요. 돈이, 그죠? 박 의원 회장님 잘 드십시오. 요 부분은.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우리 어머님께 100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이 강의를 한다면은 제가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셔야만이 행사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예.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달라스에 큰 사업하시는 저 문대동 회장님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도대 회장님 저 미워해서 그래서 많이 찾아가니까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취지를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식사를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모임에 하셔갖고요. 식사하면서 잠깐요. 김치를 팔아가지고 모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서로 지혜를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